여성이라면 숙명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여성 질환 많이 하시다 보면 질염 되게 자주 관찰하게 되시죠? 여성 질환으로 찾아오는 빈도 중 아주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질환이 바로 질염인데요. 어쩔 수 없이 여성은 해부학적으로 질염에 잘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여성들은 질염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인가요? 여성이 해부학적으로 질염에 잘 걸리는 이유는 보통 여성의 질염이 세균 감염이라든지 곰팡이 번식으로 인해서 생기는데, 이런 것은 여성의 생식기 구조가 고온이고 습하기 때문에 세균이라든지 진균이 잘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 질염의 종류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잘 걸리는 질염의 순서대로 얘기하자 보면 세균성 질염하고 칸디다 질염, 트리코모나스 질염, 그리고 그 외에 만성 질염, 위축성 질염 등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얘기했던 세균성 질염과 칸디다 질염은 세균과 진균 질환입니다. 역시 세균과 진균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잘 번식을 하게 되는데요. 트리코모나스 질염하고 위축성 질염 같은 경우에는 성감염이라든지 아니면 호르몬 저하로 인해서 발생되는 증상이니까 해부학적 구조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여자들이 냉이 많이 나오잖아요. 질염인지 그냥 평상시에 냉 나오는지 구별하기가 애매할 것 같아요. 보통 어떻게 좀 구별하면 그나마 대증적으로 쉽게 구별이 가능할까요? 우선 질염인지는 평소에 배출되는 냉의 성상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점도가 변화할 수도 있고요. 악취가 나거나 아니면 색깔이 변화가 되기도 합니다. 양이 증가되거나 아니면 너무 건조해서 줄어들기도 하고요. 보통은 증가되는 경향이긴 한데, 그래서 성교통이라든지 기타 화끈거림과 자결감 이런 걸로도 질염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환자들의 경우에 워낙 이제 성교통이 있다든지 가려움이 있다든지 또 배뇨통이 있다든지 이럴 때 질염을 의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너무 건조해서 그런지 또 배뇨통은 그냥 요도나 방광의 문제인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질염을 의심할 수 있죠? 우선은 질염은 첫 번째로 병원에 내원하게 되면 세균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의 검출 여부로 확인하게 되니까 이거는 다른 증상과 구별이 좀 쉽게 되는 편이라고 보죠. 검사를 해봐서 정확히 판단하는 게 좋겠네요. 근데 세균성 질염 같은 경우는 금방 또 검사 결과 나오고 치료할 수 있으니까. 방금 질염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질염이 내 친구가 되고 또 만성 질염이 되게 되면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환자에 따라서 뭐 냉에서 냄새가 계속 나고 악취가 났다 안 났다 났다 안 났다 하면서 향수를 진하게 뿌리는 환자들도 많아요.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받아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항생제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는데, 1차적으로 항생제 치료 질염에서 많이 보셨죠? 세균성 질염이 아무래도 가장 많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를 첫 번째로 선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항생제 치료를 계속 의존하거나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면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질이 외부균의 방어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만 알게 되면은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요. 고양이가 됐던 개가 됐던 뭐 질염 치료제 먹는 거 못 보셨죠? 대부분의 동물들은 질의 산도가 4.5 정도로 유지가 돼요. 약산성이죠. 이 정도만 돼도 외부균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4.5 정도에 살 수 있는 질감균, 우리 몸에 좋은 유산균이 거기 번식하면서 외부 잡균을 막게 돼요. 질염이 만성적으로 발생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질의 산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질의 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두 가지 요건이 있죠. 물리적으로 자주 씻어내서 질의 산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외부 세정제로도 너무 많이 씻어내리거나 냉 자체가 너무 많아서 물이 흘러내리면서 산도가 떨어지는 경우, 또 너무 건조해서 떨어지는, 물리적으로 질의 산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항생제를 너무 자주 복용하시고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항생제는 항생물학 제제죠. 질감균 같은 좋은 균뿐만 아니라 나쁜 균도 죽여요. 나쁜 균 죽이는 건 좋아요. 나쁜 균 죽이는 거 좋은데 좋은 균이 질감균도 죽입니다. 몸 컨디션이 좋고 면역력이 좋은 경우는 항생제 복용 후에 그 나쁜 균이 없어진 다음에 질감균 수치가 쭉 올라오는데요. 이 행위를 너무 자주 하게 돼서 질의 산도가 깨지게 되면 질감균이 이렇게 올라오질 못하게 돼요. 질감균이 올라오지 못한 경우에는 곰팡이의 진균류 같은 칸디다 질염에 걸려서 보라색 덩어리, 염색 덩어리, 흰색 덩어리, 그 치즈 모양의 덩어리 있든 곰팡이균이 살기 좋은 환경 또는 세균이 살기 좋은 환경이 연출되는 거죠. 우리 면역력이 높아서 이 질감균이 항상 잘 살고 잘 번식할 수 있다면은 질염의 발병 빈도나 발병 깊이 이런 것들이 훨씬 덜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면역력의 여부가 질염의 재발 여부를 결정할 것 같은데요. 질염이 잦다고 해서 잦은 항생제 사용은 반드시 옳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항생제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 증상이 너무 급격해서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다거나 아니면 골반염으로 파급될 정도로 염증의 세기가 세다고 하면 당연히 제한적으로는 사용돼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한이의 제한. 질염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 지레산도 4.5를 맞춰주세요. 인간의 몸을 믿어보세요.